네, 그러면은 이런 장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요? 전략 체크인입니다. 오늘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실 분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잭스홀 미팅이 주말에 끝나고 또 이번 주 초반 그리고 현재 중반에 들어서는 수요일 아침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재차 2600선까지 또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인지 시장 분위기 먼저 좀 파악해 주시죠. 네, 사실은 쭉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상승을 하는데 쭉쭉 뻗어 나갔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오늘 상승률 더 올리긴 힘들어 보이거든요. 상승률이 지수의 상승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지난주에 걱정을 많이 했던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죠.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정작 이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었을 때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았습니다.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도 사실 크지는 않았었고 도리어 이 이벤트들 마치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는 시장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상승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. 이 시장의 특히 국내 증시부터 본다라면은 거래대금이 좀 아쉽고요.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. 이번 주에 오늘까지 3일 연속 상승인데 월요일에 8조 2천억 원대, 화요일에도 8조 2천억, 오늘은 지금 장 초반 2조 원인데 오늘도 뭐 그렇게 거래대금이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.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상승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. 오늘도 상승률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사실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밤에는 상승을 했죠. 테슬라가 7% 넘게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4%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두 종목 모두 기술주였다는 공통점이 있죠. 이 기술주들이 왜 상승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 앞단으로 가보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죠. 그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왜 줄어들었느냐를 앞단으로 또 가보면 이 최초의 원인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. 고용이 부진했거든요. 고용이 부진했는데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으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었다. 이 원인이 사실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단순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는 점,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도리어 원인이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.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긍정적인 면 근데 또 살펴보고 싶은데 긍정적인 면은 중국을 사실은 계속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. 중국이 부진하거든요. 경제 지표도 안 좋고 성장률도 안 좋고요. 다 안 좋아요. 그런데 기대해 볼 만한 점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중국은 우선 공산주의입니다.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상당히 많이 정부의 정책 하에 충격은 많이 흡수할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이 만약에 붕괴됐다 그럼 서브프라임보다 더 큰 세계 경제 충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붕괴, 부동산이 떨어지더라도 중국은 정부의 지도와 해에 이런 부분 충격을 굉장히 좀 잘 막을 거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좀 더 수월합니다.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. 경기 부양책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나오고 있죠.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. 중국 경기 살아난다면 중국을 제외한 중국이 1번이고요. 2번의 나라는 한국입니다.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바로 붙어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나올 거거든요.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 나온다라는 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뭐 결론적으로 또 놓고 보면 다시 또 보수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박스권 움직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우선 심리적으로 2500선을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. 2500선은 잘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2500선이 박스권 하단이 될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전에는 박스권 하단이 2550이었는데 이제는 2500선을 박스권 하단으로 두시고 박스권 상단은 2650까지 올라가기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. 박스권 하단 좀 보수적으로 2600선 조금 더 높이 보면 2600 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2500에서 2600선 정도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같은 날은 반도체 AI 오늘은 좀 좋겠습니다만 내일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
아직 모르겠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포트폴리오를 좀 구분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은, 그러니까 최근에 뭐 AI 관련된 종목들 계속 좋죠. 계속적으로 좋은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두시고요. 그리고 배당이 좋거나 가격이 좀 싸면서 하반기 실적이 좋은, 예를 들면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뭐 한쪽에 좀 담아주시면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싼 종목,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구성을 하시는 게 최근엔 좀 좋을 만큼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박스권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나친 욕심은 좀 자제하자. 그래서 시장 다소 좀 신중하게 판단을 좀 해주고 계신데, 그러면은 운용 전략에 변화 있는지 보겠습니다. 기존의 주식 비중이 75대 25였는데요. 이 부분 좀 바뀌었나요? 네, 주식 비중을 5 정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. 네. 시장이 우선은 뭐 제가 박스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생겨서 주식 비중을 5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신규 종목이 들어간 건지 혹은 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. 어떻게 하신 거세요? 기존 종목 중에서 이 삼성전자 비중이 20이었거든요. 근데 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20에서 25로 올리고, 신규 종목 추가는 아니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올려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 잘게 쪼개가지고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. 총 7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. 지난주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20%로 이 포트폴리오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아 10%고요. 한국콜마와 SO일, 하이브, 신세계 각각 10%씩, SL, 자동차 부품의 SL이 5%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였습니다. 먼저 삼성전자 그럼 비중이 5% 늘어난 거죠? 이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. 사실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예상보다는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. 네. 엔비디아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, 역시나도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좀 해답을 좀 찾고 싶은데요.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만,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엔비디아 주가 상승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죠.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보다 실적의 상승이 좀 더 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습니다. 이전보다.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.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간다. 특히 AI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가 AI 관련주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. 그리고 3분기 D램 성수기다라는 점. 이 D램의 성수기가 들어왔고 4분기는 낸드가 좋아집니다. 이제는 하반기에는 반도체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이런 사업의 모델을 가진 게 사실은 적수가 없을 만큼 좋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도 별로 비싸지도 않고요. 엔비디아도 기대감 계속 남아있고, 그리고 하반기도 좋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삼성전자 비중 5만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을 5% 늘려서 25%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 합하면은 한 15% 정도 비중이 되잖아요. 이쪽은 뭐 변화 없었나요? 네, 사실 뭐 두 가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, 우선 자동차가 10이고 자동차 부품 SL이 5인데요. 자동차가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죠. 최근 1년 사이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게, 이전에 테슬라의 움직임은 국내 자동차주의 움직임과 연동성이 좀 떨어졌었죠. 테슬라의 움직임은 국내에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과만 거의 커플링이 되고 자동차주에는 영향을 거의 못 미쳤었는데, 최근 몇 달 사이에 테슬라의 움직임이 국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됐죠. 그만큼 국내 자동차 업체들, 현대기아차도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주가에서도, 그 이 커플링 정도에서도 보여줬었는데, 테슬라의 주가,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, 자동차주들에 대한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보여지죠. 특히 기아도 그렇고요. 기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, SL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 종목 다 실적이 좋다라는 점. 특히 SL 같은 경우는 23년도 영업이익, 24년도 영업이익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최고입니다. 지금 OP 마진도 10%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, 두 종목 모두 실적이 좋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꺾이면서, 자동차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꺾이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, 최근 들어서 그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 봤습니다. 그리고 어제 기아 쪽에서 화재 소식이 하나 있던데 이거는 괜찮나요? 큰 피해 없는 건가요? 네, 사실은 이게 주가 뉴스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. 이럴 때는 좀 팁인데,
주식이 빠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정확한 게 뉴스의 내용보다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, 우선은 오늘 뭐 살짝 음봉이긴 합니다만 어제도 잘 상승을 했고, 어제는 외국인과 전기관 사실 다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, 오늘도 상승을 하죠. 화재 영향이 주가만으로 봤을 때 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주식이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, 실질적으로도 어제의 화재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뉴스 내용만 보더라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의 화재의 영향보다는 주가의 상승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,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 하반기 실적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다시금 첨단 기술 쪽으로 매기를 뺏기면서 이 소비재 쪽이 잠잠합니다. 신세계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오늘장 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, 과연 이쪽은 계속해서 들고 가봐도 될지, 이 월말에 있을 9월 말에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긴 연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데요.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? 사실은 굉장히 좀 짧게 포트폴리오를 본다라면은 지금 좀 팔았다가요, 한 1,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사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,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9월 말 중국의 이런 소비 시즌도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, 경기 부양책은 계속 나온다. 그리고 나올 때마다 강도는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씩 더 강해진다라는 이런 거의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하면서 뭐 면세점이라든지 뭐 화장품, 이런 소비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보다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거든요.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는지, 11월 이후에 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더 기대해 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나머지 하이브하고 S-오일이 있습니다. 간략하게만 코멘트 해주실까요? 하이브는 실적이 좋다. 사실은 뭐 다른 엔터주들이 실적이 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,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고 그런 실적들을 모두 털었다라는 점이 포인트고요. S-오일 같은 경우는 우려감이 국제유가 피크 찍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? 그리고 정제마진 피크 찍고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부분이었는데, 정제마진 잘 유지하고 있어요.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14달러대에서 정제마진 잘 움직이고 있고, 국제유가도 WTI 80달러 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,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하이브, S-오일 둘 다 호실적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만큼,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늘려도 될 만큼 실적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그대로 가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볼게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는 없었는데 비중이 약간은 조절이 됐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. 삼성전자 5% 늘렸습니다. 지금 반등이 다소 좀 느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, 지금 눌림목을 줄 때 오히려 사 모으자라는 관점입니다. 25%가 됐고요. 기아, 한국콜마, S-오일, 하이브, 신세계 각각 10%, S-오일 5%, 그대로 홀딩 전략입니다. 여러분들이 다들 따라하실 수 있게 약간 매매 주기도 길고 진드간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입니다. 이 포트폴리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윤정식 이 상무의 대응 전략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현재 양시장은 여전히 괜찮습니다. 다만 1시간도 안 됐는데 약간은 또 피로감이 엿보이면서 상단을 뚫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. 응원하시면서 계속 지켜봐 주세요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